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 있는 책은 3권인데요. 2013년도에 나온 황교익 작가의 서울을 먹다. 이 음식으로 풀어낸 서울의 삶과 기억. 요즘 모든 음식들이 설탕으로 배달 음식으로 점철되고 있는데 서울에 그곳, 그 음식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히스토리가 음식에 엮이면 그 음식 맛이 배가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즘은 특정 장소에 그 관광지나 여행을 가게 되면 음식이 맛있다, 달다, 맛집이다만 기억하려고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히스토리가 같이 연결되면 맛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시리즈 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조금 이따 리뷰를 하겠습니다만 서울의 길, 서울의 강, 서울의 시장, 서울의 산, 그리고 서울의 먹다까지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정리를 해서 리뷰를 할까 합니다. 두 번째 책은 배우성 작가의 독서와 지식인의 풍경입니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읽기와 쓰기에 관련된 책인데요. 이 배우성 작가는 조선과 중화라는 책으로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저자인데 내용이 묵직한 책을 쓰기로 소문난 저자입니다. 논문과 대중을 위한 책의 중간 정도에 서 있는 상당히 묵직한 책을 만들고 있는 책인데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도 곧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이제 그 여행을 갔을 때 보수동 책방골목을 갔었는데 클림트 황급빛 유혹이라는 책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클림트는 제가 거창의 시골집에 이제 휴가를 갔을 때 거창 박물관을 꼭 들르는 편입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을 들르는데 그때도 미술관과 박물관을 갔었는데 클림트를 보러 간 거는 아니었는데 클림트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클림트 그림을 먼저 보고 책은 뒤에 산 케이스입니다. 클림트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이 작가 화가죠. 화가가 어떤 책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보수동 책방골목에 갔는데 눈에 딱 띄어가지고 제 와이프가 골라서 저도 지금 읽게 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익 작가의 서울을 읽다, 배우성 작가의 독서와 지식인의 풍경, 클림트 황금빛 유혹, 신성림 작가의 책입니다. 그림과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의 읽기와 쓰기, 그리고 서울의 음식의 히스토리 세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에 보시면 다음 시나리오는 한국전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전쟁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전쟁을 잘 모르고 공식적으로는 6.25 전쟁인데 이 6.25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해외로 나가게 되면 한국전쟁이 되는 거죠. 코리안 워가 되는데 별명으로 포가튼 워 이렇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만 한국 사람이 바라본 전쟁, 일본 사람이 바라본 전쟁, 중국 사람이 바라본 전쟁, 미국 사람이 바라본 전쟁. 다각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시야 속에 있는 한국전쟁을 공부하려고 지난 한 10년간 꾸준히 한국전쟁을 틈날 때마다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책들이 이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다 정도는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달하고 다음 달 해도 시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얼핏 세어봐도 15권이기 때문에 최소한 2달에 걸쳐서 한국전쟁 시리즈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위에 보이는 책이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일본 사람들이 바라본 한국전쟁이죠. 한국에도 한국전쟁의 전문가가 있죠. 정봉준 작가인데 이 정봉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과 독도에 관련돼서는 독보적인 인물이시죠. 왕수정은 인민군의 입장, 중국 작가죠. 거기서 인민군들이 바라보는 한국전쟁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쟁에 그 둘도 없는 작가를 원픽으로 꽂으라고 하면 브루스 커밍스를 뺄 수가 없죠.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비밀 자료가 풀리는 국방성이죠.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한국전쟁의 연구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객관적으로 소문난 작가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한국전쟁은 마을로 갔거든요. 한국전쟁기에 마을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마을로 간 한국전쟁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박태균 작가도 한국전쟁에서 뺄 수는 없죠. 박태균 작가도 지금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의 박세길 작가와 마찬가지로 버금가는 작가인데 한국전쟁과 쟁점 한국사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책입니다. 김덕춘 작가의 전쟁과 사회 그리고 한국전쟁은 공산주의 운동사하고 또 떼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를 봐야 되고 이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 2, 3 시리즈는 박세길 작가의 스테디셀러이고 제가 한국전쟁, 6.25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눈을 뜨게 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판매되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김기엽 작가도 이제 그 한국 전쟁과 관련된 그 이후 전후의 냉전 체계와 관련된 내용, 그 남북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냉정하게 히스토리컬하게 얘기해주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 냉전 이후의 책도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홍구 작가의 역사와 책임. 한홍구 선생도 되게 유명한 분이죠. 책을 잘 쓰고 글을 묵직하게 쓰기로 소문이 났고 강연도 자주 하고 여러 번 갔습니다만 역사와의 책임. 그리고 부영출판사에서 만났죠. 이중군 편저작 6.25 전쟁 1129일 작품입니다. 이렇게 15권 정도는 봐야 한국전쟁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전쟁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해군들이 38선을 넘어서 급습을 했죠. 남침이죠. 그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대구,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다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현재의 DMZ 휴전선이죠. 여기까지 밀렸다라는 단순한 통시적인 시간적인 흐름에 대해서 전쟁에 국한되어 있다는 게 핵심인데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지 않는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고 7월과 8월은 중점적으로 맹렬한 더위와 함께 한국전쟁 얘기를 좀 해볼까 할 예정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한국전쟁을 공부하는 이유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끼리 주먹다짐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은 다양하게 그 주먹다짐에 대해서 물어보죠. 대부분 왜 때렸니? 누가 먼저 때렸니? 뭐 이게 이제 싸움을 분석하는 단계죠. 일부 학부모들은 네가 이겼냐? 누가 코피를 흘렸냐? 뭐 이렇게 따지긴 합니다만 한국전쟁에서는 남과 북이 둘 다 코피를 터진 전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왜 싸웠니? 전쟁이 왜 일어났니? 이 전쟁은 누가 이겼나? 그럼 누가 50일이고 누가 49냐? 그리고 전쟁이 끝났으면 화해를 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게 이제 전체적인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의 다툼의 흐름인데 현대를 살고 있는 국가 간에 그리고 국민들 간에 통치자들 사이에 또는 그 주위를 싸고 있는 강대국들 모두가 싸움을 화해하려고 하는 액션이나 태도는커녕 계속 싸우라 그래. 그래 내가 너 계속 그 주먹질 할 수 있도록 총과 칼, 탄약 다 줄 테니까 싸워라. 내가 그래? 밀가루도 줄게. 이런 형식으로 틈을 증폭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치원생이 싸우더라도 왜 싸웠니를 따지고 누가 먼저 때렸니, 그다음에 누가 이겼니 이렇게 흐름을 봐야 되는 건데 대부분 누가 먼저 때렸니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밀고 들어왔죠. 우리가 완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꼴인데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전쟁은 총성은 6월 25일에 첫 발이 울린 거냐? 왜 그럼 내려왔느냐? 내려오고 난 과정은 어떻게 됐고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럼 우리가 한국전쟁을 언제쯤 정리를 할 거냐? 지금 현재 휴전 상태니까 종전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전쟁을 모른다라는 결론이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제가 잘 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에 대해서 이번 여름 뜨거운 이 자결하는 태양과 폭염 속에 한국전쟁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